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북한군 동향 관련입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예상했던 대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죠.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북한군 전사자들 사진이 공개되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시민단체 인폼 네이팜이 현지 시각 12일 공개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북한군 시신들이 공개됐는데요. 집단으로 쌓여있는 수습되지 않은 채 널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숲에 매복 중인 병사가 드론이 떨어뜨린 폭탄에 폭사하면 그곳으로 다가가서 소총으로 확인 사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 군복에서 소지품을 회수하고 시신의 타액이나 머리카락, 또 인식표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73 해군센터의 작전 요원들은 북한군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신중하게 수집해서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추가 조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심리전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고도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얘기로는 일단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돌격작전으로 내몰아 소모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예린 대변인은 북한군은 러시아 해병대와 공수부대에 배속돼서 주로 돌격작전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쿠르스크 지역의 얘기죠. 그러면서 소모적 병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타깃이 되어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우크라이나군 탄약과 드론을 소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요. 그렇게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정예 부대인 러시아군이 뒤를 이어 투입하는 그런 전술이죠. 군사정보 분석 기업인 인테어 레이터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일회용 보병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르고 총알바지로 목숨을 잃는 병사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생포된 북한 병사 영상이죠. 턱을 다친 병사, 또 양손을 다친 병사, 20대의 병사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교토통신에 의하면 1월 14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북한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 20여 명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부상 포로의 얼굴을 보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 근처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난 상처 흔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죠. 전장에서 포로로 잡히지 않겠다는 행동이고요. 사망 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참전을 은폐하는 그런 행동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병사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방첩사령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있죠. 그동안 러시아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보총국의 말로는 이제는 북한군 부상병이 잡혔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동부의 하르키우, 이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북한 병사들이 주로 전투 사실이 밝혀진 곳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대변인 말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손실된 인원만큼 메우기 위해서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젤렌스키 대통령 말로는 현재 생포한 북한 포로의 신병 처리를 얘기하면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과 교환할 수 있다면 북한 김정은의 군대를 기꺼이 돌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귀환을 원치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에 남을 수도 있고 한국으로 망명을 택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게 제네바 협약의 규정이지만 본인 선택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파병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아직 북한군 포로에 대한 코멘트라고 할까요? 없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므린궁 대변인,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논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뒤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과 협의를 하겠죠. 우선은 파병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한 부상 포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요, 생포된 북한군 병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싸우고 있는 상대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적군이 어느 나라 군대인지 아느냐, 그것도 모른다. 네, 이렇게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적으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신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쿠르스크 쪽의 사상자가 3,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너희 부모님이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신문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는 1월 3일 날 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1월 5일 부상을 당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론에 의한 부상인지 자신이 자폭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군은 무인기 드론의 위협이나 주변 전우들의 죽음, 부상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돌격을 한다, 이렇게 북한군의 무모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군의 전력이 강한 편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죠. 주로 보병으로 비교적 잘 훈련되고 유능하다. 우크라이나군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전쟁에서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긴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한 13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들은 북한군의 높은 숙련도를 보도했습니다. 야로슬라우 체프르니 우크라이나 육군 대변인도 인터뷰에서 그들은 젊고 의욕이 넘치며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용감하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보병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폭풍 군단이라는 특수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요. 점차 이들이 전장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얻은 경험은 틀림없이 앞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이러한 비극적인 살상이 하루속히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